네,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관련해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신드롬입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파격이라고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측으로부터 수상자 발표한 15분 전쯤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요. 저도 예측을 못했고 또 문학의 조예가 깊은 분들도 예측을 못했는데요. 본인도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사실 식사 자리 와중에 이제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의 대표 시 중에 하나가 어느 늦은 저녁의 나는입니다. 여기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밥을 먹는 와중에 또 이제 수상 전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파격적이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왜냐하면 뭐 이제 부커상이라든지 또 이제 김해상이라든지 메디치상 등 여러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다만 10년 후에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걸 앞당겼다. 그만큼 작품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언젠가는 받을 작가였는데 그게 지금이고 네.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강 작가의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간의 그런 작품 세계를 좀 살펴보면 93년도였죠. 문단에 대비해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점이 좀 이번 수상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까요? 이런 점을 이제 헤아려 보려면은 노벨 문학상의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알프레드 노벨은 이제 유언장의 노벨 문학상의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활동한 작가에게 상을 준다. 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원칙, 이상적 가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고의 작품을 쓴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노벨위원회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 그리고 삶의 연약함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시적 운문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앞서서 이제 진행자분께서 93년도에 데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시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소설로 데뷔를 해서 결국 시의 바탕을 두고 운문의 형태로 이제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얘기했듯이 선지자적인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많이 읽으시는데 약간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시적 운문으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약간 시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면은 굉장히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상처와 고통을 내밀한 시적 운문을 통해서 치유와 대응 방안까지를 모색한 점, 이런 점이 노벨 문학상의 어떤 취지에 부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후보 명단까지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후보작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베팅 사이트들이 이번에 어떤 작가가 누가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베팅 업체 측에서 이제 예측을 하곤 하는데 그 예측이 이번에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통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기 좋게 깨졌는데 이 작품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수상자를 보면서 인공지능도 예측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많이 언급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주요 후보군에 올려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언급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예측에서 이제 벗어난 건데요. 사실 이 노벨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으로 작품을 이제 창작했던 작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비 심사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이제 추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5명을 이제 추린 다음에 이 가운데 1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다 비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베팅 사이트에서 후보군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깜짝 수상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노벨상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언급될수록 누가 이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처음 진입을 해서 수상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를 또 이번에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뭐 제주 4.3 사건 등 근현대사를 좀 정면으로 마주한 소설가로도 또 잘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도 할 수 있는데 평단과 좀 대중을 사로잡은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점을 꼽아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문학은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어 왔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과 서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와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현실에 대해서 다룬 작품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사실주의,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바탕을 두고 형상화하는 작품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환타지와 어떤 가상의 그런 형식을 가지고 추구하는 작품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강 작가가 다 응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한국 현대사에 관련된 작품들은 주로 남성들이 창작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작품들은 주로 총체적인 서사,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전모를 통해 가지고 주제의식을 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주의였던 관점, 그리고 섬세한 묘사, 개인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 이제 묘사 등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강 작가가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크게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미리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강 작가가 한강 작가를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네. 최근에 이제 출간한 작품이죠.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가장 먼저 가장 최근작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최근에 낸 작품이 좀 더 많이 이제 읽히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 작가의 어떤 시작과 최근작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메디치상을 이제 프랑스에서 받았고, 또 에밀 김혜상까지도 수상을 했던 작품성이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3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세 여성이 찬찬히 어떤 역사적 사건에 따른 고통과 이에 따른 치유를 모색하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 작가의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작, 뭐 최신주의자라든지 흰 그리고 소년이 온다가 좀 약간은 어려우셨다면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또 쉽게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가셔서 이 작품 세계를 온전히 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순으로 한번 작가의 작품을 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도 직접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의 이제 소감 발표 현장을 연결해 보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승원 작가가 딸 한강 작가의 수상에는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영어로 이제 번역한 영국 번역가죠. 데보라 스미스에게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데보라 스미스는 영국인이고요. 사실 영국에 지금 한류 열풍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 당국도 약간 당황하거든요. 아니, 영미권 학생들은 영어만 잘해도 충분히 생활을 하는데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류,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데보라 스미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이제 배웠고요. 근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니까 너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학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에 주목을 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출판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책을 내가 출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까지도 이제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의점을 얻어야 되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번역으로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번역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이분들이 한국학,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하려고 하면 단순히 문장을 직역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알아야만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학생들, 젊은 세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학, 우리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리큘럼, 번역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같이 체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한국 문학,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을 찾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하는 K 문학이 이제 더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대담에 앞서서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서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독립서점도 그렇고 뭐 대형 서점부터 뭐 작은 서점들까지도 지금 소위 오픈런이라고 해요. 저희가 명품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렇죠. 작가의 책을 얻기 위해서 열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팔렸다고 해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가 좀 독서 열기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독서 열기가 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텍스트 힙 트렌드도 있습니다만은 그 텍스트 힙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대들이거든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점 같은 경우에도 20대가 그런 관람객의 그런 붐을 일으키는 주역이었거든요. 특히 SNS를 매개로 해서 좋은 작품, 좋은 책을 읽고서 그것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노벨 문학상을 우리 작가들이 수상할 것 같은데 수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좀 언어적 한계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건가 이런 좀 절망감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의 수상을 통해 가지고 문학적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을 얻게 됐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인 젊은 세대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더 많게 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지금 한시적인 그런 현상만이 아니고 저는 젊은 세대가 책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어떤 책들이 좀 더 많이 출판 생태계에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는 출판인들이 좀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이렇게 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도서전에도 많이 찾고 독립서점에 찾다 보니까 좀 약간 디지털 세대에 좀 밀렸었는데 오히려 SNS라는 디지털 환경이 책 읽는 문화와 결합시킬 수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뭐 독서 열기를 비롯해서 출판계의 활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좀 우리나라 문학의 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효과 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에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감독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뭐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문학 작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번역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출판가에서도 한국에 대한 작품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와중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입도선매 그러니까 선인사를 주겠다고 많은 작가들을 이제 발굴하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도 뭐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오르고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고 또 김혜순 시인 같은 경우에도 전미 이제 도서 비평 협회상까지 받는 등 시 분야에 있어도 저는 향후에 노벨 문학상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여성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K-팝, 영화, 이제 드라마, K-예능이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저는 그게 떡볶이라고 생각해요. 떡볶이 먹다 보면 진한 국물이 있는 우려 나온 그런 한식 먹고 싶거든요. 지금 홍대 앞에도 뭐 국밥집이 문전성시로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문학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어. 다시 문학이 또 풍성해지면 그 문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K 드라마, K 무비 그리고 K 팝이 또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이 앞에 리포트에서 연극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영화로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K 컨텐츠, K 문화 자체가 힘을 받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나라의 입지와 예. 국격도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토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기대될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또 어젯밤에 서면으로 처음으로 소감을 남겼습니다. 뭐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작가의 글을 통해서 더 놀라고 네. 위로받을 겁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